저는 교실 앞에 서서 벽에 걸린 아시아 지도를 바라봤어요. 자꾸만 눈이 한쪽으로 가더라고요. 바로 끝자락에 조금 튀어나온 작은 땅덩어리 한국이었어요. 저는 리나예요. 28살이고요. 방콕에서 지리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지 벌써 5년째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한국을 정말 좋아해왔어요. 자, 오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흥분한 마음을 숨기며 말했어요. 학생들 얼굴을 쭉 훑어보니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 많이 변한 나라예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기술과 아이디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몇십 년 만에 이뤄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서울을 여행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마치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남의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을 올려다보는 것도 상상했어요. 그리고 고궁의 고요함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한국은 정말로 태국이 되었으면 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이 뛰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문화를 좋아하고 경제도 튼튼한 나라. 학생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학생이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가르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이걸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모두가 아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때 학생 중 한 명인 녹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육이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하긴 해요. 많은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하지만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재미있게 놀 줄 안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 사진, 화려한 사원,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어요. 우와, 엄청 깔끔해 보이네요. 또 다른 학생, 탐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은 효율적이기로 유명해요. 한국의 문화, 음식, 기술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마이가 물었어요. 언젠가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마이야. 나중에 한국 문화의 날 같은 걸 한번 해보자.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교실을 나가면서도 계속 한국 드라마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학생들이 배움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 대해 그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학생들이 다 떠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지도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가 가르쳐온 그 놀라운 것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볼 거라고 말이죠. 짐을 챙기면서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언젠가 제 학생들 중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불을 끄고 교실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을 나눌 또 다른 기회가 될 테니까요. 너무 기대돼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13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그중 다수는 태국인이라는 제목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수천 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범죄자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한국에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커졌어요. 마치 언덕을 구르며 커지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이슈가 됐어요. 태국 TV 채널에서는 추방된 노동자들과의 감정적인 인터뷰가 연일 보도됐고 그들의 눈물과 찢어진 가족, 산산조각난 꿈 이야기가 이어졌죠. 소셜미디어도 폭발했어요. 한때 고양이 영상과 음식 사진으로 가득하던 제 페이스북 피드는 이제 분노에 찬 게시물들로 넘쳐났어요. 밴 코리어라는 운동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화장품 등을 모두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실에서도 큰 변화를 느꼈어요. 제 학생들은 원래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나 드라마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해 혐오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K-팝 아이돌들의 포스터로 장식됐던 노트북이 이제는 분노의 구호로 가득했죠. 어느 날 수업 중에 솜차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리나 선생님, 한국이 왜 우리를 미워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문이 막혔고 제 감정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한국에 대한 동경이 이제는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밴 코리어 운동이 더 강해지면서 저도 점점 그 흐름에 휩쓸리게 됐어요. 교실에 걸어놨던 아시아 국가들의 국기 중 한국 국기를 떼어냈고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지 않게 됐어요. 아시아 지리를 가르칠 때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짧게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방식일까?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만이 전부일까? 하루는 부모님과 뉴스를 보는데 태국 학생들이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던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땐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를 봐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도 한때 한국을 동경했었고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꿈도 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교사 휴게실을 지나가다가 동료 선생님들이 한국어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전부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의 언어를 가르칠 수는 없지, 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더 큰 갈등이 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한국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게 답일까? 이걸 통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음식점을 지나쳤는데 창문이 판자로 가려져 있었어요. 문에는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돌아가라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음식점 주인 가족은 저에게 항상 친절했거든요. 그들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분노는 진짜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컸어요. 제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단지 지리만이 아니라 갈등과 상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태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에는 더 큰 고통으로, 배척에는 더 큰 배척으로 응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결심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 보려고요. 그게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이니까요. 불편해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말이에요. 그 결정이 제가 한국 이민 문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여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9월에 비 내리는 저녁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서 라떼를 마시며 과제물을 채점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카페 안은 정말 포근했죠. 에세이 하나를 막 끝내고 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나. 고개를 들어보니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누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그녀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고 평소에 밝게 웃던 미소는 사라졌더라고요. 누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며 채점하던 과제들을 옆으로 치웠어요. 누안은 떨리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솜차이야,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가 추방당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솜차이는 누안의 오빠였고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그들의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죠. 언제 일어난 거야? 누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지난주야, 누안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가 방콕 공항에서 우리에게 전화를 했어. 리나,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어. 그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 누아는 솜차이가 어떻게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솜차이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불법인 건 알지만 그가 벌어온 돈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그는 모든 걸 하고 있었어. 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엄마의 병원비를 대고 아빠의 작은 가게를 유지하도록 도왔어. 심지어 막내 여동생 마리의 대학 학비까지 내줬다고. 목에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았어요. 항상 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아는 고개를 저으며 감정의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리나. 정말 모르겠어. 엄마는 약이 필요하고 아빠의 가게는 거의 망해가고 있어. 그리고 마리는 대학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누안의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한 번의 결정으로 이렇게 많은 삶을 파괴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 분노 속에서 불안감도 커졌어요. 누안의 가족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이런 추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이 뒤집혔을까요? 저는 항상 한국을 발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서울에 가서 그 현대적인 거리들을 걷고 그 활기찬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제 꿈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갑자기 왜곡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불공평해. 누안이 비에 젖은 바깥 소리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솜차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왜 그를 돌려보내야 했던 거지?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안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최대한 자신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약속해, 누안. 내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그 약속을 하면서 단순히 친구를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했어요. 왜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태국에서 듣는 것 이상의 진실이 있는지 말이에요. 비가 계속해서 내렸고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뭔가 결심이 섰어요. 누안과 솜차이 그리고 이 추방으로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 상황의 이면을 파헤치겠다고 결심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결정이 저를 전혀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 거였어요. 한국 이민 문제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길이었죠. 그날 저녁 누안을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내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안과 이야기하고 난 후 솜차이 아이와 한국에서 강제 귀국당한 다른 태국 노동자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었죠.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 자꾸 물어보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사건에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뉴스 기사들도 읽고 이민에 관한 연구 논문도 찾아보고 심지어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포럼도 찾아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알게 된 건 한국에서 몇몇 불법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류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마약 판매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법적 지위가 없는 노동자들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잠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루는 프린트물과 메모로 가득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2해 전에 만났던 한국인 선생님 선우가 생각났어요. 아마 그녀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3일 후 선우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녀의 이메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리나에게 선우는 이렇게 썼어요. 태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아픔에 대해 정말 미안해. 제발 알아주길 바라. 우리나라가 태국 사람들 혹은 다른 누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 야. 선우는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들을 악용하는 나쁜 고용주도 있다고 했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걸 걱정해. 또 우리 이웃들의 안전도 걱정하고 있어. 그녀의 말을 읽으니 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해라는 감정이 자리 잡았죠. 한국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법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미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안전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노안의 가족이 겪는 고통, 그리고 제 학생들이 한국에 분노하는 모습, 태국에서 확산되는 반한국 운동까지 모두 떠올랐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한국의 입장도 생각하게 됐어요. 친절함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나라를 상상했죠.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알게 된 걸 제 수업에서 나누어야겠다고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던 단순한 이야기들에 도전해야겠다고요. 쉽지 않을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음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수업은 분노 너머를 바라보는 법에 대한 수업이 될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수업이요. 비록 그게 쉽지 않더라도 말이죠. 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라도 그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교실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방금 제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선우의 이메일에서 얻은 정보도 공유했거든요. 교실이 너무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리나 선생님, 아룬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그는 항상 제일 먼저 말하는 학생이었어요. 지금 선생님은 한국이 한 행동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이 질문이 나올 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했죠. 아룬, 아니야, 천천히 대답했어요. 난 그게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상황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야. 우리가 모든 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비록 그게 어려울지라도.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중간에 선을 그었어요. 한쪽에는 태국, 다른 쪽에는 한국이라고 적었죠. 우리 한번 해보자 제안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봐. 여러분의 나라는 불법 이민, 범죄,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문제를 겪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불법 이민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소 조용한 학생 마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솜차이가 제안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사려 기쁨이 자리 잡았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보드의 다른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국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해 주길 바라가? 이 질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놀랍게도 한국에 대해 가장 화를 내던 몇몇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더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보호해야겠죠. 처음에 한국을 비판했던 아룬이 말했어요. 하지만 공정해야 해요. 니사가 덧붙였어요. 경고도 없이 모든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토론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문제의 복잡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수업을 마무리하며 물었어요.